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운명을 가를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진단해 봅니다. 오민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우리 시장은 연 4일째 지금 강세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한 데에 힘입어서 상승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오르면서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 내리 상승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55원 넘게 급락하면서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 물가 압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화의 약세는 외국인의 수급을 유도하면서 우리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4,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8거래일째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빠졌음에도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는 조금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가상화폐 시장 급락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사태에서 이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은 장중 7%, 이더리움은 11% 넘게 내렸고 FTX가 자체 발행하는 이 FTT 토큰 같은 경우에는 7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FTX의 유동성 위기는 이 계열사인 알라메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의 이 대차제조표 대부분이 FTT 토큰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FTX가 FTT 토큰을 발행하면 계열사인 알라메다가 매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FTX의 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FTT 토큰을 투매했는데요. FTT 토큰 폭락이 이어지면서 머지않아서 이 가상화폐 전체 급락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이 바이낸스가 FTX의 미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인수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내 인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심리 위축에 이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같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현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중간선거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한 수일 정도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를 보면은 일단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지 시간으로 지금까지도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를 좀 정리해보면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이 과반 의석인 218석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NBC 뉴스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20석을 차지했고요. 민주당이 215석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여전히 박빙입니다.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7석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공화당이 상하원 중에 한 곳이라도 장악을 하게 된다, 혹은 두 곳 다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약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높은 확률로 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 상원에서는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원은 예상대로의 좀 흐름이었고 상원이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좀 아슬아슬하게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사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큰 부분인데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재정 지출이 공화당의 방어로 이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연히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통계적으로도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이 레이먼드 제임스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S&P 500, 이 올해 말까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재정 지출을 막을 것이고 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번 공화당 승리를 시장이 미리 좀 예견하고 있었다. 이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 있다라면서 시장의 반응이 조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IRA 개정과 관련한 기대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분석이 어떻습니까? 네, 물론 기존에 이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던 정책의 추진력이 낙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IRA가 개정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제기된 건데요. 네. 물론 이 IRA가 전면적으로 좀 백지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공화당에서 이 IRA의 개정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 논의에 물꼬를 트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죠. 애초에 이 IRA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화당은 민주당과 좀 다르게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일부 전기차, 소재나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맞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죠. 네.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도요,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라는 등의 이 강력한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 다수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 IRA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이 미국의 상하원 모두에 지금 발의가 된 만큼 IRA와 관련해서 시행에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IRA의 폐지나 이 개정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IRA가 이 양당이 동의한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서명을 거쳐서 통과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 이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IRA에 대한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양당 의원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IRA의 개정안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IRA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동의뿐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까지 필요한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개정이나 폐기를 거부한다면 상하원 전체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도 이 IRA의 개정이나 폐지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RA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좀 들어봤는데 일단 미국의 좀 정치 체계를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동등하게 한 2명씩 배정을 하고 하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좀 비례를 해서 지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원이 다수당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조금 더 지금 반영된 결과가 공화당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상원은 어쨌거나 좀 하원하고 좀 역할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원은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들, 중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 중동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룬다고 한다면 하원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라든지 지역구 문제 이런 걸 좀 중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역할들이 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양측의 어쨌거나 어느 쪽에서 또 의견을 발의를 한다면 다른 쪽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나뉘겠죠. 결과적으로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가 되기를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내년 1월에 정부가 지금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헬스케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화당이 재정 축소를 강하게 좀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연말에 지금 정부가 부채 한도를 좀 증액을 해달라. 정부가 이제 매해마다 보통 미국 정부가 하잖아요. 네. 부채 한도를 좀 증액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좀 피력하지 않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또 연말에 또 디폴트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카드를 들이밀면서 이런 협상 카드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IRA도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빅테크에 과세하려던 그 세금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IRA에 들어갈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IRA 개정이 앞서 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지 어떤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고는 하더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IRA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 승리하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요인들이 일단 달러 약세를 좀 부추긴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달러 흐름은 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큰 맥락에서 같이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연히 좀 강달러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앞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재정 지출이 줄면서 물가 상승이 일부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물가가 잡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요. 전문가들의 전망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이 중간 선거 결과 발표가 다가올수록 좀 속도 조절론에 기우는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bp 인상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44.5%였는데요. 지금 하루 전에는 48%, 52%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56.8%까지 좀 50bp 인상론이 좀 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만한 영향이랄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중간 선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속 얘기해왔던 IRA의 개정 혹은 폐지 여부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IRA의 개정이 사실상 좀 변경이 되는 게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IRA로 인해서 한국산 전기차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된 이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야 하고 또 최종 조립도 북미에서 마친 전기차에 한해서만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일 IRA 시행 관련 의견 수렴 기간에 시행기간 연기와 함께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IRA의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런 기대감도 함께 꺾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좀 차례대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 선거라는 빅 이벤트는 사실상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겠고요. 앞으로의 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특히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이 민주당이 되든 우선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해서 지배적일 것이라는 부분이 좀 명확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면 자연히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건데요.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예.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도 다음 주에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공화당 내에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대선에 나오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이번 레드 웨이브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지 여부까지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경제는 좀 미칠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별 기업별로는 뭐 수혜를 보는 기업이나 피해를 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예상합니까? 네,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지만 증시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층 강해진 이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중국 옥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외국인 자금인 이 차이나 런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역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공화당 승리에 따라 덩달아 수혜를 보는 국내 종목들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 가스 같은 이 전통 에너지와 운송, 제약, 방산주가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 관련주에는 타격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공급망 문제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개선 수혜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수혜주 중에서도 최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비철금속 업종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연준의 긴축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12월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민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